안녕하세요 여러분, 으라차차 차쌤입니다. 본 강의는 지난 6월에 치러졌던 모의고사가 어떻게 내신 시험에 응용될 수 있는지 어법과 어휘를 위주로 짚어드리는 강의입니다. 18번부터 바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의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큐젠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구성을 알고 나면 수업 내용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난이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C2가 의미하는 것은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언어 구사 능력을 구별하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C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이 B고요. 그리고 A입니다. 그리고 E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1입니다. 자, 그래서 C2는 제일 어려운 문항이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므로 고3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나오죠. 두 번째 항목은 소재 주제 요약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의를 물어보는 문제들, 가령 이 문제의 주제를 알아보시오 등과 같은 문제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미리 잘 숙지해둔다면 시험 문제를 풀 때의 속도를 좀 높일 수 있겠죠. 세 번째 항목은 words and expressions, 즉 어휘 표현입니다. 해당 문항에서 등장하는 주요 어휘와 표현들을 정리해둔 표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법, grammar입니다. 해당 문항의 핵심 어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원문 분석입니다. 한 문장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paraphrasing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종종 의역된 본문이 등장하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 강의 자료는 큐뱅크라고 하는 어플 또는 큐젠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모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폰 유저들은 지금 바로 어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아이폰 유저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대비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8번 분석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난이도는 C2로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단입니다. 그리고 소재, 주제, 요약 파악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대의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소재는 먼저 출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The importance of regular school attendance. 정기적으로 학교를 출석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The vice principal, 교감은 is reminding parents, 부모님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That it is their responsibility to approve any school absences and that 하면서 대절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죠. 부모님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상기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신 이것이 부모들의 책임이래요. 무엇이냐면은 to approve any school absences. 학교에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석이든지 간에 승인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that absences without an explanation. 설명이 없이 이루어졌던 출석은 will be recorded as unjustified. 부당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ords and expressions 보겠습니다. 자, words and expressions에서 말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드린 부분만큼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고 가자고요. 첫 번째는 attendance, 출석, 참석, absence, 결석, 결근, 부재, approve, 찬성하다, 승인하다, explanation, 이유, 설명, unjustified, 정당하지 않은, 근거 없는. 자, 이렇게 단어들 짚어드려 봤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좋지만 요것만큼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grammar, 어법 보겠습니다. 요 문단에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어법 포인트는 말이죠. all, as, within, so that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all은 모든이라는 뜻인데 특징이 뭐냐? 그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는 것이겠죠. every는 단수 명사가 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해 두시고요. as는 주어가 뭐뭐 한 것처럼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등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접속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전치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죠. within은 뭐뭐 이내 뭐뭐 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ith, without가 뜻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가시고요. so that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따라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비슷한 뜻으로서 in order that, so as to 동사, in order to 동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두 개는 절을 가져오고 밑에 두 개는 동사를 가져온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원문 분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Dear parents, 친애하는 학부모님께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is essential in maximizing student potential.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에 잘 가는 게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겠죠. 거기서 많은 걸 배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시험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attendance라는 어휘입니다. 비슷한 철자로 attendant라고 쓰게 되면은 종업원, 수행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둘 다 암기해 주시고요. maximizing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좀 뜯어볼게요. 자, maxim이라는 단어에 is가 붙은 형태인데 이 maxim의 뜻이 뭘까요? 네, 바로 밑에 쓰여있죠? 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커피 브랜드 맥심의 뜻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말도 알고 갈게요. minimize라고 하는데요. 최소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potential이라는 단어인데요. 잠재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비슷하게 능력, 역량을 뜻하는 ability, capacity, capability로 바뀌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Recently, 최근에 We have become concerned about. 우리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The number of unapproved absences across all grades. 모든 학년에 걸쳐서 승인되지 않은 결석의 수로 인해서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석을 했는데 제대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학교에서는 걱정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시험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로 the number of에 있습니다. the number of 하면은 동시에 떠올려야 하는 게 그렇죠. a number of라는 어구인데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The number of 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무엇의 수라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의 수. 그런데 a number of 더가 어로 바뀌게 되면은 많은 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the number of가 쓰였고 이 더가 어로 바뀌는 함정이 어법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이거 틀렸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 포인트인데요. unapproved라는 단어 볼게요. approve, 승인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비슷하게 생긴 prove는 증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시고 absence, 결석이라는 뜻인데 반대말 보고 갈게요. presence라고 하죠. 출석이라는 뜻입니다. 또 비슷하게 생긴 단어 두 개도 보고 갈게요. abstinence 하면은 자제, 금욕이라는 뜻이고요. ambience 하면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cafe ambience 하면은 카페 분위기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further clarify that your role as a parent is to approve any school absence. 저는요, 더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clarify라고 하면은 명확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classify라는 단어는 분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기하시고요. 자, 무엇을 명확하게 하고 싶냐면 부모로서의 당신의 역할은 approve, 승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어떠한 학교의 결석이든 승인하는 것에 있대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들의 결석 상태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역할이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으니까 명확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clarify that에 있습니다. 이 that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동사가 있죠. 동사 clarify에 목적어절로서 that이 왔습니다. 그 말인즉 that은 접속사로 쓰였다는 뜻이에요. 접속사의 특징이 뭔가요? 맞아요. 완전한 절이 온다는 것이겠죠? 즉,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을 가져오는 which나 what이 이 that을 대체할 경우에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어법 시험 문제로 무조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가실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arents must provide an explanation for absences to the school within 7 days from the first day of any period of absence. 부모님들은 말이죠.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설명을요. 결석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 To the school, 학교에게 말이죠. Within 7 days, 7일 안에. From the first day of any period of absence. 결석한 기간의 첫째 날로부터 7일 안에는 무조건 학교에게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within이라는 부사에 주의할게요. 우리 앞서 말했죠. with나 without이랑 구분 짓자고. with나 without은 무엇무엇과 함께 또는 무엇무엇과 따로라는 뜻인데 within은 무엇무엇 이내에라는 것으로서 기간과 함께 쓰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ere an explanation has not been received within the 7-day time frame. 자, 7일 안에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the school will record the absence as unjustified on the student's record. 학교는 학생 기록에 결석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시험 포인트 3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receive라는 단어 주의하실게요. 무엇을 받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설명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자, 비슷하게 생긴 deceive라는 단어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perceive라고 하면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record라는 동사 볼게요. record A as B라고 해서 absence를 unjustified 한 것으로 기록하겠다라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 as 다음에 unjustified라는 분사가 쓰였습니다. as라는 전치사 다음에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record A as B처럼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들 옆에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regard, 고려하다, consider, 같은 뜻이죠. see, 보다, view, 보다, treat, 대하다, define, 정의하다, describe, 묘사하다, accept, acknowledge 등과 같은 단어들은 말이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as B가 올 때에 이 B 자리에는 명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와 분사도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Please ensure that 자,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insure의 e는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접두어인데요. sure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즉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로 바꿔 쓰실 수 있고요. 자, 비슷하게 생겼고 발음도 똑같은데 in 대신에 in에 쓰여서 insure라고 할 경우에 보험을 계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censure 하게 되면은 어이구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비난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단어도 함께 암기하실게요. 자,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냐면 페렌터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달래요. 그리고 등록해주세요. 이유를 말이죠. 언제든 당신의 아이들이 결석할 때마다 체크를 해달래요. 자, 그리고 7번 문장 보겠습니다. Please approve all absences. 모든 결석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all 뒤에 뭐가 온다? 복수 명사가 온다. 그런데 만약 여기 every가 쓰였다면 뭐다? 함정이다. 자, 요거 어법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every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합니다. So that your child will not be at a disadvantage. 당신의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so that 같은 경우는 무엇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in order that이 있습니다.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지만 만약에 in order to가 오게 될 경우에는 동사가 오겠죠. 요거까지 함께 보시고 갈게요. 자, disadvantage 같은 경우는 this라는 접두어를 보고 갈게요. 반대말을 가져오는 머릿말이죠. 그래서 advantage가 이점이라면 disadvantage는 불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8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Many thanks for your cooperation.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any thanks.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Sincerely, 진심으로 Natalie Brown, Vice Principal. 교감 나탈리 브라운이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문 분석은 마쳤고요. 그런데 우리 paraphrase도 함께 봐야겠죠. 왜냐? 시험 문제에서는 원문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변변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떤 paraphrasing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달라진 부분은 밑줄 그으면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attend school regularly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We are concerned about the number of unapproved absences across all grades. The role of parents is to approve any school absence. Parents must explain why their child is absent from school within 7 days of the child's absence. If a student is absent and the school does not receive an explanation within 7 days, the absence will be recorded as unjustified. Please make sure to go to the parent portal site and register the reason for your child's absence whenever they are not in school. It is important that you approve all of your child's absence so that they do not fall behind. Thank you for your help.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난이도는 B1으로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재, 주제 요약을 볼 텐데요. 소재는 제안서 합격 메일이고요. 주제는 Esther's exciting news. 에스더의 신나는 소식입니다. 요약은 Esther is excited to receive an offer for an internship program.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받게 되어 에스더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 이제 어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휘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체크해드린 부분은 무조건 외우자고 했죠. eagerly 하면은 간절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run down
치다, 들이받다, 정지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문항에서는 뛰어내려가다 라고 쓰였어요. run out 하면은 떨어지다, 기간이 만기가 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문단에서는 달려나가다 라고 쓰였습니다. look forward to, 무엇을 기대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here, what, wait, as soon as 라는 5가지 포인트를 볼 텐데요. 자, as는 주어가 무엇 한 것처럼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접속사, 전치사 모두 가능하고요. 접속사일 때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전치사일 때는 명사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용사나 분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 18번 문제를 할 때에 다뤘었죠. 그리고 as와 관련된 구문 중에서 even as, just as if, as though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even as는 뭐뭐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even as I turned on my computer, mom came home. 내가 컴퓨터를 켜자마자 엄마가 집에 왔어요 라는 건데요. 우리 이런 적 참 많죠. 그리고 hear과 같은 경우에는 듣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타동사라는 것입니다. 타동사의 특징은 뭘까요? 전치사가 따라붙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뜻의 listen to 같은 경우는 같은 뜻이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야 하죠. 그 말인즉 here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what은 선행사가 없음이라고 써두었죠. 그런데 여전히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wait과 같은 경우는 here과 마찬가지로 같은 뜻을 가진 타동사가 있습니다. 즉 await이죠. await. wait for과 await가 같은 뜻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as soon as라는 표현 보실게요. 무엇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긴 구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뜻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as far as 하면은 무엇까지라는 뜻인데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는 as far as I know 하면은 내가 아는 것까지는 즉 내가 알기론 이래 라는 걸 말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거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as long as well as도 다 많이 쓰여요. as long as 같은 경우 뭐뭐 하는 한, 즉 as long as it doesn't rain, we'll go to Everland after the midterm. 중간고사 끝나면 비만 안 오면 에버랜드 갈 거야. 뭐 이런 뜻이죠. 또 as well as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B as well as A는 not only A but also B다 라는 구문인데요. 적용해보자면 running is healthy as well as making you feel good. 달리는 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도 합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법 포인트도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Esther stood up as soon as she heard the hum of a hover engine outside. 에스더는 일어섰습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고 했죠. 그녀가 호버 엔진의 소리를 밖에서부터 들었을 때에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as soon as가 as far as나 as long as나 as well as로 바뀌어 쓰일 수 없다라는 점, 요거 어법 시험 포인트겠죠. 체크하시고요. 듣자마자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Mail, 편지 왔다. She shouted and ran down the third set of stairs and swung open the door. 그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세 번째 계단을 뛰어내려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ran down, 우리 아까 위에서 어휘 체크할 때 봤죠? 뛰어내려오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 was pouring now, but she ran out into the rain. 즉, 그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과거 시제가 쓰였는데 왜 now라는 부사가 쓰였나요? 라고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now는 현재 시제라 쓰이는 게 맞지만 과거 시제에 쓰였을 경우에는 그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법상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에서 ran down 보았고 여기서는 또 ran out을 봤네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뜻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he was facing the mailbox. 그녀는 우체통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There was a single unopened letter inside. 우체통 안에는 하나의 열지 않은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자, unopened, 편지는 스스로 열 수 없죠? 과거 분사형 쓰인 거 주의하시고요. She was sure this must be what she was eagerly waiting for.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왔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편지가 한 장 있었나 보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어법 시험 포인트 what에 있습니다. 자, what의 특징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죠.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또 which나 that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waiting for 같은 경우도 어휘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awai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awaiting이 쓸 경우에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waiting for가 하나의 어떤 덩어리이고 그리고 또 awaiting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ithout hesitation,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she tore open the envelope. 봉투를 찢어서 열었습니다. 너무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She pulled out the paper and unfolded it. 그녀는 종이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The letter said, "Thank you for applying to our company."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say는 능동형 동사인데 왜 적혀 있다라고 수동태로 해석하세요? 네, read나 say와 같은 동사들은 말이죠. 의미상 수동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형태는 능동이지만 의미상 수동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Thank you for applying to our company.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our internship program. 우리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곧 뵙기를 기대할게요. 자,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그 뒤에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ing 형태가 온다라는 점 반드시 어법시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She jumped up and down and looked down at the letter again. 그녀는 위아래로 뛰어올라 다시 편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She couldn't wait to tell this news to her family. 그녀는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Can't wait 하면은 너무너무 신나서 안달난 상태를 표현한 단어이죠. 자, 이렇게 문장 분석이 끝났고요. 이제 paraphrasing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새롭게 나온 표현들, 약간 다르게 나온 표현들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Esther ran down the stairs and opened the door when she heard the sound of a Hoover engine outside. She shouted that the mail had arrived. She ran out into the rain even though it was pouring. She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mailbox. The woman found a letter inside the mailbox. She was sure that this was the letter she had been waiting for.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완료 시제인데요. 그녀가 확신했던 그 시점보다 더 이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Without hesitation, she opened the envelope and read the letter inside.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우리 제니가 잘못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 휴먼들이 지워주자고요. 7번째 문장입니다. The letter said that they were grateful for the application. We are looking for interns and would love to have you as part of our team. We hope to see you soon. The woman was very excited to receive a letter from the company. Her friend 아니고 the company로 바꿔주세요. She was excited to tell her family the news. 네, 이렇게 paraphrasing까지 마쳤고요. 네, 20번 분석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난이도를 볼게요. C2면 좀 어려운 거죠.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소재, 주제, 요약 파악 들어갑니다. 왜냐? 대의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 강조했죠. 자, 소재는 보면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The impact of technology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기술의 영향입니다. 요약을 봅시다. New technologies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새로운 기술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And need to be assessed for their full potential impacts. 그리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항입니다. 자, 이어서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itive 하면은 긍정이고요. negative, 부정. sustainable, 지탱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 친화적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 impact on 하면은 무엇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이어서 어법 포인트 보시고 가겠습니다. as, benefit, with, such as well 이 있는데요. 저 이렇게 5개 중에서 as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문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볼게요. as의 뜻은 주어가 뭐뭐 한 것처럼 뭐뭐함에 따라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접속사일 때는 그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오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전치사일 때는 명사가 오는 게 특징이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 문항에서 살펴본 대로
형용사 또는 분사도 이 자리에 가능합니다. as 뒤에 말입니다. 이럴 때 가능한 동사들 선생님 record를 포함해서 몇 가지 짚어드렸었죠. 앞에 문항 가서 18번 문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even as, just as if, as though 라는 것의 의미 차이도 잘 구분해 두시고요. benefit 보겠습니다. 혜택이라는 뜻인데요. benefit package라고 하면 복리후생 제도라는 뜻을 갖고요. benefit 해서 뒤에 s가 붙게 되면 편익이라는 뜻입니다. 또 benefit이 from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붙을 경우에 무엇으로부터 이익을 얻다라는 뜻으로 쓰여서요. profit from 또는 gain from이라는 것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ith와 같은 경우도 앞에 문항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within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간과 함께 붙어서 뭐뭐 이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장소와 함께 붙어서 뭐뭐 내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with는 뭐뭐와 함께, 반대말로 without 하게 되면 뭐뭐 없이라는 뜻이 되겠죠. such as는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반대로 거꾸로 쓰였을 경우 as such로 쓰였을 경우에 의미 차이를 구분하고 가시겠습니다. as such라고 하면은 보통 말하는 그런 이런 뜻으로 부사구로서 쓰입니다. as well과 같은 경우는 뭐뭐 또한 역시란 뜻이 되겠는데요. as ever, as such, as yet, as usual, as always와 같은 것으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뜻의 여러 어구들이 있습니다. 의미 차이 한 번씩 구분하고 갈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s ever, 변함없이, as such, 보통 말하는 그런, as yet, 이제껏 아직까지, as usual, 평소와 다름없이, as always, 늘 그렇듯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as well과 as well을 대체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즉, as well 자리에 as ever나 as such나 as yet이나 as usual이나 as always가 들어갔을 때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원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clearly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은요,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모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Good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esources needs to take them fully into account. 자, 기술적인 자원들의 좋은 관리는, 즉 기술 자원을 잘 관리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위에서 이 임팩트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기서 어법션 포인트 하나 들어갈게요. 바로 needs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수일치에 주의합시다. 왜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뭐죠? 복수명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일치는 A of B는 A에 시키죠?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good management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함께 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sectors such as nuclear energy and agriculture provide examples of how not only environmental benefits but also risks to the environment or human health can accompany technological advances. 자, 여기서 technological부터 시작해서 agriculture까지 전체가 다 주어이고요. provide가 동사이고 examples가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전치사구로서 따라오고 있죠. 자, 보면은 전치사구 안에 how 간접 의문문절이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절은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겠죠. not only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싹 다 간접 의문문의 절입니다. 그리고 can accompany가 동사가 되겠고요. technological advances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좀 쉬운 문장이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자력과 농업과 같은 분야에 속한 기술적인 발전들은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이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냐면 환경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환경 또는 사람의 건강에 대해 위험들이 기술적인 진보들에 수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어법시험 포인트는 provide의 수일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agriculture이라는 단수명사이지만 실제 이 동사가 받는 주어는 뭐죠? 그렇죠. technological development이죠. 그 뒤에 in부터 시작해서 agriculture까지는 싹 다 그냥 장신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신구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들을 빼고 실제 주어는 여기 있기 때문에 함께 복수동사로 수일치가 됐습니다. 나란히의 바로스 비 같은 경우도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또 to가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 to가 전치사 to로 쓰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문장에서 to가 to 부정사로 쓰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과 이 문장을 구분지어서 여기서의 to와 그 문장에서의 to가 어떻게 다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New technologies have profound social impact as well.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영향도 심합니다. 자, as well, 뭐뭐도라는 뜻이죠. 우리 아까 as well 대신에 쓸 수 없는 것들, 뭐 as well, as usual 앞에 페이지에서 같이 체크했죠. 그것들이 쓸 수 없다는 것이 시험 문제 포인트이겠고요. profound 같은 경우는 significant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이후에 technological advances have changed the nature of skills needed in workplaces. 기술적인 발전들은 변화시켜 왔습니다. 일터에서 필요한 기술들의 본질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Creating certain types of jobs and destroying others. 특정 종류의 직업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나오죠. Creating, destroying이라는 현재 분사 구문입니다. 기술적인 발전들이 만들어오고 파괴해왔다라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형이 쓰였는데요. 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쓰이면 뭐다? 틀렸다, 함정이다. 그런데 말이죠. 분사구문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절이 쓰였다면 which와 함께 has created and destroyed의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맞았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고 가실게요. 선생님들이 paraphrase 하실 수 있기 때문에 paraphrase 될 경우엔 이렇게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맞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하면서 또 이어서 해석하겠습니다. With impact on employment patterns.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채용 패턴의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여섯 번째 문장 보자면 New technologies need to be assessed for their full potential impact. 새로운 기술들은 그들이 갖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Both positive and negative.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paraphrasing 보고 이 문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needs to be fully taken into account. 자,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죠. When it comes to resource management. 자,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In terms of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때 to도 역시 전치사 to죠. Technological advances in nuclear energy and agriculture provide examples of how both environmental benefits and risks to the environment or human health can accompany technological progress. New technolog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skills needed for certain jobs, creating some and destroying others. This has had, 자, 현재 완료 쓰였네요. An impact on employment patterns. The potential impacts of new technology need to be considered carefully,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ones. 자, 이렇게 바뀌어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봤고요. 다음 문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단 분석 들어갑니다. 난이도 C2로서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항이고요. 소재, 주제 요약 보겠습니다. 소재는 아메리칸 음식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주제는 The National Bestseller Diet. 국민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식단입니다. 요약은 The North American diet has been corrupted by the introduction of foreign ingredients and the influence of fad diets. 북미 식단은 부패되어져 왔습니다. 외부에서 온 식재료의 도입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식단들의 영향으로 말입니다. 즉, 아메리칸 음식이 많이 부패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cuisine, 독특한 요리, 요리법, unfortunate, 불행한, regional, 지역의, 국지적인, contain, 담고 있다, 포함하다, discern, 분별하다, 인식하다, resist, 저항하다, 반항하다, sensibly, 눈에 띌 정도로 현명하게, 분별 있게, consume, 소비하다, fad, 일시적 유행, entirely, 전적으로, 완전히, come up with, 따라잡다, 떠올리다 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어퍼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퍼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as 말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뭐뭐처럼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few의 경우에 거의 없는 몇몇이라는 뜻인데 앞에 어가 붙을 경우에는 몇몇이 있는 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쓰이죠. 특별히 어퍼 포인트는 그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little과 a little이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불가산 명사가
온다는 것이 특징이죠. what도 보겠습니다. what은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다라는 것이 대시나 위치와 구분되는 점이겠죠. 다음으로 또 another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라는 뜻이죠. 그 뒤에 단수명사가 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other, the other가 의미 차이도 보겠습니다. other은 다른 이라는 뜻이고요. the other은 나머지 다른 이라는 뜻입니다. other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할 불가산 명사를 받고요. the other는 그냥 싹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just as라고 하면요. 꼭 뭐뭐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원문 분석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North America's native cuisine met the same unfortunate fate as its native people. 북미의 토착 요리는 동일하게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원주민과 똑같이 말입니다. 원주민이 이제 쫓겨나는 어찌 보면 좀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죠. 동일하게 토착 음식도 함께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Save for 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뜻입니다. A few relics like the Thanksgiving turkey. 칠면조, 추수감사절에 먹는 칠면조와 같은 몇몇의 유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쫓겨났습니다.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때 어법 시험 포인트 볼게요. A few를 few나 a little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Certainly, 확실히, we still have regional specialties. 우리는 여전히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 Carolina barbecue will almost certainly have California tomatoes in its sauce. 캐롤라이나, 즉 캐롤라이나에서 바베큐라는 특색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보통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토마토를 소스로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롤라이나 음식인데 캐롤라이나 재료들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타지의 식재료가 섞일 것이라는 거죠. And the Louisiana gumbo, 그리고 루이지아나 건보라는 음식은요. is just as, 자 우리 just as는 꼭 뭐뭐 하는 것처럼 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likely to contain Indonesian farmed shrimp. 인도네시아에서 온 양식 새우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either of these shows up on a fast food menu with lots of added fats or HFCS,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 메뉴로서 다양한 많은 지방과 HFCS를 포함하고 나타나게 된다면, 자 여기서 shows up이라는 동사의 수일치 주의할게요. either of these와 같이 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동사로 치게 되죠. both랑 구분지어서 기억하도록 할게요. either은 뭐뭐 중에 하나고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HFCS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High Fructose Corn Syrup이라고 하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과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예요. 모든 식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정말 몸에 좋지 않습니다. We seem unable either to discern or resist the corruption.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패를 구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discern이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recognize, 알아차리다, distinguish, 구별하다와 같은 단어들로 대체되어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corruption이라는 부패라는 단어는 비슷하게 생긴 correction, 정정이라는 단어와 구분지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We have yet to come up with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우리는요, 아직 아주 강력한 일반화된 규범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have yet와 같은 경우 직역하게 될 경우 아직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의역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을 아직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norms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normal, 규범에 맞는 정상인이라는 형용사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규범이라는 뜻이죠.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일반화된 규범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for savoring and sensibly consuming what our land and climate give us. savoring, 음미하다라는 뜻이죠. 음미하고 sensibly, 현명하게 consuming, 소비하기 위한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대요. 어떤 규범이냐 하면은 우리의 땅과 우리의 기후가 우리에게 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sensibly라고 하는 부사는 sensitively, 민감하게 라는 것과 구분지어서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 what과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이죠. 대시나 위치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We have instead a string of fad diets. 우리는 대신에 1년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식단들이 있을 뿐입니다. convulse 하면은 어떤 배를 경련시키는 이란 뜻이에요. Our bookstores and bellies. 우리의 서점과 그리고 배들을 아주 경련시키는 그런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식단들이 있을 뿐입니다. One after another. 아주 줄줄이 이러한 유행들이 이어지죠. At the scale of the national bestseller. 전국 베스트셀러 규모로 이렇게 줄줄이 유행되는 다이어트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 another이라는 단어 주의할게요. other나 the other로 바꾸어 쓸 수 없다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9 out of 10 nutritionists. 10명 중에 9명의 영양학자들은 봅니다. 이것을 as evidence that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우리가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로 봅니다. 자, 여기 lose one's marble 이라고 하게 되면요. 미치다, 이상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원문 분석 마쳤고요. paraphrasing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 쓸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The native cuisine of North America was largely lost when the native people were forced to assimilate to European culture, with only a few dishes like Thanksgiving turkey remaining as reminders of the original cuisine. 다음 문장은 뺄게요. If either of these unhealthy choices appears on a fast food menu, we seem powerless to make a healthier choice. We have yet to come up with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for savoring and sensibly consuming what our land and climate give us. These norms would be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자, 뒤에 문장도 빼고요. 9 out of 10 nutritionists believe that we have made poor decisions regarding our diet. 자, 이렇게 토착 음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21번 문장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문항 22번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22번 분석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난이도 보겠습니다. C2로서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고요. 소재와 주제 요약을 봐야 하는 이유는 아시죠? 대의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과 제목과 빈칸에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소재는 보면은 왜 인간은 기계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고요. 주제는 The fut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일터에 있어서의 감정지능의 미래입니다. 요약문 보겠습니다.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일터에서의 AI의 등장은 감정지능에게는 오히려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일상적인 일들의 자동화하는 과정이 불가능한 일에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감정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줄 아는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 불가능함에 맞이하게 될수록 오히려 감정지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words and expressions 보도록 하겠습니다. advent, 출현이라는 뜻이죠. emotional, 감정의 interact, 상호작용하다 intelligence, 지능 bump, 부딪히다, 충돌하다 impossibility, 불가능한 일, bode well for, 무엇에게 길조이다. 와 같은 단어들은 무조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upper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every 보도록 할게요. every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그 뒤에 단수 명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어가 같은 경우는 복수 명사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who를 보겠습니다. who는 관계 대명사로서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을 가져오고요. 선행사로서 사람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who 자리를 which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that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eyond 보겠습니다. beyond 같은 경우는 뭐뭐 저편에 라는 뜻인데요. below, behind, beneath와 의미 차이를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below 하면은 아래에 라는 뜻이고요. behind 하면 뭐뭐 뒤에 라는 뜻이고요. beneath 하면 뭐뭐의 바로 밑에, 바로 아래 라는 뜻입니다. 자, as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제 원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Perhaps, 아마도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직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출현은 감성지능에게는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advent, 출현이라는 단어는요, arrival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s AI gains momentum and replaces people in jobs at every level, AI가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추진력이라는 뜻이죠. 어떤 추진력을 얻고 또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함에 따라 predictions are 이렇게 예측됩니다. There will be a premium placed on people who have high ability in EI. 높은 EI에 있어서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자, 모멘텀은 추진력이란 뜻인데 비슷하게 생긴 moment라는 단어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시고요. replace 대신하다라는 동사는 substitute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온다는 것이 upper point라고 했는데요. 같은 뜻을 가진 all이 쓰일 경우에는 levels 하고 복수 명사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all level 하면은 틀리다는 거, 반대로 every levels 하면 또 틀렸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who 볼게요. who는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사람을 선행사로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고요. 위치가 대체할 수 없고요. who는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는데 그 뒤에 바로 동사가 이렇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whom이 또 who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at만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placed라는 과거 분사도 체크하고 가실게요. 앞에 있는 프리미엄을 수식해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이 붙여지다, 즉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물을 때 수동이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죠. The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a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 are 여기서 우리 수일치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왜 여기서 수일치가 중요하냐? 주어가 길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주어는 the emotional messages, 감정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그 뒤에 있는 people send부터 시작해서 interacting까지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한 것들은 장신구로서 우리 빼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주어인 the emotional messages가 이렇게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 동사로서 수일치를 시켰습니다. 자, 요건 어법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해석하자면은 자,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보내고 응답하는 감정 메시지는 at this point, 지금 이 시점에서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현재 AI 프로그램이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감정 메시지에 있어서는 AI가 아직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beyond라는 거, below와 beneath, behind와 의미 차이 구분하자고 했고요.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 말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과 잘 구분 짓도록 할게요. agility라고 하면은 민첩함, 기민함이란 뜻이고요. facility는 시설, liability 하면 책임, nobility 하면은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우리가 스마트 기계의 시대에 접어들수록 it is likely that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will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I.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AI를 괴롭히는 한 유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remain과 같은 경우는 stay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비슷하게 생긴 negligence는 태만, 부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 that과 대세 관계되면서는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런데 what이나 who로 바꿨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5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This means people and jobs involving EI are safe from being taken over by machine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과 직업들, EI를 둘러싼 사람들과 직업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기계에 의해 장악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수일치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EI라는 단수이지만 실제 주어는 people and jobs이기 때문에 involving EI라는 장신구는 또로롱 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re, 복수동사 쓰였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여기 from being taken over 이라는 수동태가 쓰인 것에 주의합시다. 기계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이겠죠? taking으로 쓰이게 되면 틀립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involving 같은 경우도 현재 분사가 쓰인 거 주의해야겠죠. 자, 다음으로 6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a survey, 한 설문조사에서 almost 3 out of 4 executive라고 하면 경영진이라는 뜻입니다. 경영진들 4명 중에서 3사람은 see EI as a must-have skill. EI를, 즉 감정지능을 어떤
특별히 반드시 가져야 할 기술로서 봅니다.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미래의 일터에서 말입니다.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일상적인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이 어떤 불가능한 것에 마주함에 따라 더욱더 그렇게 될 거래요. 이 불가능한 일이 뭐냐? Of creating effective AI,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이죠. 어떤 AI냐면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감정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는 AI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에 마주함에 따라서 이 감정지능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bumps라는 동사도 수일치 주의하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tasks가 비록 복수이지만 A of B의 경우에는 A에다가 수일치를 하죠. 그래서 the automatizing이 주어가 되겠고요.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됩니다. 자, require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것인데요. inquire이라고 하면 문의하다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암기해두세요. 자, 이렇게 분석 끝나봤고요. paraphrasing 보면서 우리 앞에 문단과 다르게 쓰인 부분 있나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could be good news for emotional intelligence. As artificial intelligence grows more common and begins to replace people in jobs, those who are good at emotional intelligence will be in high demand.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In high demand라는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The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a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 are, at this point,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As we become increasingly reliant on smart machines,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for AI to replicate emotional intelligence. 자, replicate 하면은 무엇을 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emotions are difficult to sense and manage. This means that people and jobs that involve emotional intelligence are safe from being taken over by machines. In a survey, almost 3 out of 4 executives see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ust-have skill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자, 이렇게 해서 paraphrasing까지 마쳤고요. 23번 문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 문항 바로 들어갑니다. C2로 난이도 있고요. 소재, 주제, 요약 봐야겠죠? 대의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소재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사고를 위한 교육도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The Core of Education Tools for Thinking, 사고를 위한 도구가 교육의 핵심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됐고요. 요약문 볼게요. The same terms and tools should be employed across the curriculum. 동일한 용어와 도구들이 커리큘럼에 걸쳐서 이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so that students can begin to link different subjects and classes. 학생들은 다른 과목들과 수업들이 연결짓게 됩니다. And see how to transform their thoughts.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from one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 to another. 하나의 방식의 컨셉과 표현에서 다른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용어와 도구들이 수업에 걸쳐서 다른 수업들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휘를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단어들이 좀 많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focus, 초점, 중심, 주안점, 중점입니다. knowledge, 지식, 학식이고요. reveal, 나타내다, emerge, 나오다, provide, 제공하다, share, 공유하다, experience, 경험, process, 과정, discover, 발견하다, term, 칭하다, curriculum, 교육과정, abstract, 추상적인, conception, 구상, discipline, 징계하다, present, 선물, 현재, universal, 보편적인, 우주의, focus on, 무엇에 집중하다 라는 뜻이죠. 자, 밑줄 그은 것만큼은 무조건 외우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어법 시험 출제 포인트 볼게요. 먼저 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어에서 이 문항에서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은 어리 복수 취급된다는 거예요. every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점이겠죠. 또 between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employ는 사용하다, 고용하다 라는 뜻인데 자동사로 같은 뜻을 가진 draw on, capitalize on 함께 보겠습니다. 왜냐? 그 뒤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오려면 전치사가 오는 것이 특징이죠. 수동태로 바뀔 때도 전치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employ와 같은 뜻으로 use와 utilize라는 동사도 기억하시고 beyond, 뭐뭐 넘어 라는 뜻이죠. below, behind, beneath와 의미 구분 잘 해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in which와 with which인데요. 이렇게 전치사와 which와 함께 쓰였을 경우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생략되면 안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원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Education must focus on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교육은 말이지요. 집중해야 합니다. 기둥이에요. 지식나무의 기둥에 집중해야 한대요. 여기서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가지와 장가지들의 근원이 되는 기둥을 말하는 거겠죠. Revealing the ways in which the branches, twigs, and leaves all emerge from a common core. 그럼으로써 밝혀야 합니다. 방식들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 방식들이 뭐냐? 가지들과 장가지들과 잎사귀들이 모두 공통 핵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어법 포인트 있습니다. The ways in which에서 in which가 how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The way how라고 쓰게 되면은 우리 how를 두 번 쓰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복수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동사가 이렇게 쓰이고요. emerge, 나오다, 나타나다 라는 것인데 merge, 합병하다 라는 단어랑 구분지어서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뒤에 문장,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ools for thinking stem from this core. 사고를 위한 도구는 이 핵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stem이라는 동사에 주의할게요. 수일치 주의하셔야겠죠? tools라는 복수 명사가 주어입니다. thinking은 주어가 아니겠죠? Providing a common language with which practitioners in different fields may share thei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discover links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자, 그 뒤에 문장이 좀 긴데요. 우리 너무 기니까 조금 끊어서 봅시다. 특별히 긴 이유가 뭐냐 하면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데 이 완전한 문장이 전치사구와 함께 좀 멋있게 좀 장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장신구 빼고 주어만 봅시다. 자, with which 다음에 주어 practitioners 한 다음에 in different fields may share. in different fields 하나로 묶고요. may share가 동사이죠. their experience 목적어이고요.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discover 또 동사 나왔고요. links 목적어 나오고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가로친 것들 잠깐 빼고 보면은 좀 더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practitioners, 실무자들이죠. 실무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and 그리고 발견합니다. links, 연결고리들을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common language, 공통된 언어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전치사 구들과 함께 좀 더 이제 제대로 해석하자면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혁신 프로세스 경험을 공유하고 창의적 활동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providing이라는 현재 분사 구문 which provides로 바꿨을 수 있겠고 provided와 같이 PP형이 쓰이면 안 되겠죠. with which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서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with가 생략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discover 같은 경우 수일치 주의하실게요. 왜냐? 지금 with which 다음에 오는 완전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실제 주어가 어디에 있나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discover이라는 동사의 실제 주어는 뭐다? practitioners이라는 그 복수 명사다. 그래서 복수 동사가 와야겠죠. 여기 선생님이 there에 빨간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 놨는데요. 그 이유는 그 뒤에서 다른 대명사들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across the curriculum, students begin to link different subjects and classes. 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게 될 때에 커리큘럼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게 될 때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과목과 수업을 연결짓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employed라는 동사 우리 위에서 말했다시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자동사와 타동사 함께 살펴봤죠? 이렇게 수동태로 자동사가 쓰일 때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따라온다는 점 함께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curriculum이라는 단어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they practice abstracting in writing class, 만약에 그들이 추상화를 작문 수업에서 연습하게 된다면 말이죠. 또 if they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or drawing class, 또 그들이 회화 또는 소묘 수업에서 추상화 작업을 한다면요. And if in all cases, 그리고 그럼 모든 경우에 they call it abstracting, 그 모든 것을 추상화라고 부른다면 they begin to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How to think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 학문적인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if 가정법이 계속 쓰였는데요.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법이었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형이 쓰였고, 그래서 모두 practice, work, 그리고 또 다른 동사 어디 있죠? begin이라고 해서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day를 모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이 day는 모두 뭐죠? 그래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문장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던 이 there의 there는 뭐죠? 맞아요. 실무자들 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they와 there이 가리키는 바가 누구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요. 이어서 계속 보자면 boundaries와 같은 경계와 같은 단어는 foundry 또는 foundary라는 두 단어랑 구분지어서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undry 하면 주조공장이고요. foundry 하면 기초에라는 뜻입니다. 까다롭게 내신 문제 나오는 학교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They see how to transform their thoughts from one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 to another.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개념과 표현의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방법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똑같은 they도 마찬가지로 다 학생들이에요. 위에 있는 there가 구분지어서 봐야 되겠죠. 특히 이 형태가 같은 것, there, 여기 there, 자, 다시 잘 보이게 할게요. 여기 there, 여기 there, 그리고 여기는 이 there. 이것에 가리키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nception이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perception, convention, inception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 각각 의미 차이 보시겠습니다. preconception 하면 선입견이고요. convention 하면 총회, inception 하면 시작, 발단입니다. 자, 6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inking the disciplines comes naturally. 분야를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일지 볼게요. 왜냐, disciplines가 복수명사이지만 link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수 취급하죠. When the terms and tools are presented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용어와 도구가 보편적인 상상의 일부로 제시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문 분석은 끝났고요. paraphras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aphrasing 볼 때는 이제 다르게 쓰인 표현들 보면서 우리 같이 체크하면서 보자고 했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 함께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쭉 읽어볼게요. 자,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essential knowledge that forms the basis for all other knowledge, instead of just teaching individual facts and details. The tools for thinking stem from the core, which is the process of innovation. The core provides a common language with which practitioners in different fields may share thei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discover links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in different subjects, students begin to connect different subjects and classes. 아이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If students are taught to think abstractly in different subjects, they will start to see how concepts can be applied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 The author describes how people can learn to change the way they think and express themselves. When terms and tools are presented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it is easy to link different disciplines. 자, 이렇게 paraphrasing까지 마쳤고요. 이번 문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24번 분석 들어갑니다. 난이도 C2로서 어렵고요. 소재, 주제 요약 보겠습니다. 데이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죠. 자, 영어라는 언어의 발전에 대해서 말하는 글입니다. The ever-changing English language 라고 주제로 표현되어 있고요. 요약문 보겠습니다. The English language has changed dramatically. 영어라는 언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변해왔습니다. Since Shakespeare's time. 셰익스피어의 시대부터 그랬죠. With new words and expressions being created continually.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고요. In response to new situations, ideas and feelings. 새로운 상황들과 생각들과 감정들에 대응해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변해왔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말도 이건 마찬가지라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자, 다음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emerge, 나오다, 모습을 드러내다. response, 응답, 반응. situation, 상황, 입장. correct, 바로잡다, 정정하다. attempt, 시도. estimate, 견적, 평가.
general, 일반적인, in response, 응하여, 대응하여, speak to, 호소하다, so to speak, 말하자면. 자, 이렇게 체크해드린 단어는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요. 이제 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라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가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로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other과 같은 경우에 그 뒤에 복수명사가 오게 되는데 동일하게 복수명사를 받을 수 있는 the other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도록 할게요. 그냥 other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the other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과 다른지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other를 씁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도 other이 쓰였습니다. 자, every 보겠습니다.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을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어법 시험 포인트를 출제됐던 게 뭘까요? 단수명사가 그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체크하고 가시자면 every도 그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 의미가 빈도를 나타낼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너 시험 기간에 공부 어떻게 해? 라고 할 때 나는 집중력이 40분이면 끝나서 40분마다 쉬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40분마다 라는 표현을 every 40 minutes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렇게 복수형으로 복수명사가 왔죠. 즉 every도 의미가 모든이 아니라 빈도를 나타낼 때에는 단수명사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원문 분석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New words and expressions emerge continually in response to new situations, ideas, and feelings. 새로운 표현과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상황과 아이디어 및 감정들에 대응해서 말입니다. emerge 하면은 나타나다 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e가 빠지고 merge라고 하면 합병하다. 회사들이 합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함께 암기하시고요. continually 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라는 뜻인데요. conditionally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잠깐 안 보이겠네요. 조건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situations, 상황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긴 simulation, 모의 실험, 또 stimulation, 자극, 격려라는 단어도 함께 외워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publishes supplements of new words and expressions that have interned the language. 옥스포드 영어 서전은 보충판이라고 하죠. 보충판을 발행했습니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에 대한 보충판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과 단어들이 무엇인지 그 뒤에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설명해주고 있는 구조이죠. 어떤 것들이냐면 have entered the language, 언어라는 영역에 입력된 그러한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에 대한 보충판을 발행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대신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w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왔을 때에는 우리 항상 수일치 주의하셔야 되겠죠? 앞에 words and expressions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have라는 복수 동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것도 볼게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어떤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어법 문제를 헷갈리게 낸다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그냥 이제 맹목적으로 외우다 보면은 that have entered, 즉 that과 entered가 기억에 남고 이 have 자리가 잠깐 기억에서 흐릿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are, wer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수동태처럼 썼는데 뒤에 어쨌든 pp가 왔으니까 맞겠다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착각하게끔 함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또 3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deplore this kind of thing and see it as a drift from correct English.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deplore, 한탄하다라는 뜻인데요. lament, bemoan이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lament의 L은 하나예요. L-A-M-E-N-T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해석하자면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영어에서부터 표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문장이요. But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 that any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그러나 겨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어떠한 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시도냐면 그 뒤에 어떤 시도인지를 투부정사 이하가 설명해주는 구조이죠. 스펠링과 그리고 영어의 철자들에 대해서 공식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쓰인 지가 오래됐는데 18세기 들어서야 그렇게 됐다는 건 되게 늦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The language we speak in the 21st century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사실상, virtually 하면 사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And so his way of speaking to us.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so도 지금은 나왔네요. 이런 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6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vin Toffler estimated, 알빈 토플러는 추정했습니다. That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about 250,000 of the 450,000 words in general used in the English language now. 현재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5만 개의 단어 중 약 25만 개만 이해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In other words, so to speak, 다시 말해서 if Shakespeare were to materialize in London today,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오는 날 나타나게 된다면 he would understand on average only 5 out of every 9 words in our vocabulary. 우리 어휘 중에 9개 중 5개 정도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개 중 5개마다, 그러니까 단어가 9개 있다면 그 중에 5개만 계속해서 이해할 것이다. 어떤 빈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를 뜻하는 every 다음에 9 words라는 복수 명사가 왔는데 이게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9 words라고 단수 명사가 쓰이면 오히려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 어법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자, paraphras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phrasing 우리 보면서 여러분들도 새롭게 나온 표현들 표시하면서 보면 더 좋겠죠. New words and expressions are created all the time in response to new experiences, ideas, and emotions. New words and expressions that have entered the language are published in supplements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Some people disapprove of this sort of thing and see it as a decline in proper English. In the 18th century, people started to formalize th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The language we speak today would be incomprehensible to Shakespeare and vice versa. Alvin Toffler estimated that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about 2/5 of the words in general used in the English language now. 여기서 잠깐 분수가 나왔죠.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분자가 2 이상일 땐 분모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2/5 하고 s가 붙었죠. 이것도 어법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실 텐데 이거는 아마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도 체크해 둡시다. 자, 7번째 문장. If Shakespeare were alive today, he would only understand about 5 out of every 9 words in our vocabulary.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문항 맞춰 봤고요. 다음 문항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분석 들어갑니다. 난이도는 C1으로서 조금은 쉽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뤘던 문항들이 대부분 C2였던 거에 비하면 조금은 쉽죠? 그래서 우리 긴장 살짝 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소재와 주제 요약 보겠습니다. 소재는 존 레이라는 인물에 대한 글이고요. 그래서 주제도 간단하게 John Ray, The Life of a Naturalist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Naturalist라고 하면은 동식물 과학자를 뜻하죠. 동식물 과학자의 삶 이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또 요약문 보면은 John Ray was an English botanist and theologian. 존 레이라는 인물은 영국의 식물학자이자 종교학자였습니다. theology라고 하게 되면 신학자예요. 그래서 신학자, 종교학자라는 뜻이고요. Who wrote more than 20 works on plants, animals, and theology.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식물이랑 동물이랑 신학에 관련된 20권 이상의 어떤 작품을 만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재, 주제, 요약 파악 마쳤고요. 이제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ver, 회복되다. botany, 식물학. supporter, 지지자. assemble, 모으다, theology, 신학, take to, 뭐뭐가 되다. 자, 선생님 체크해둔 어휘는 무조건 외우시고요. 어법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before이라는 전치사가 동명사와 함께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interest라는 단어는 관심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interest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또 as well as라는 것도 쓰였는데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제 원문 분석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Born in 1627 in Black Naughty, Essex, England, John Ray was the son of the village blacksmith. 자, 여기까지 쭉 다 존 레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국에 있는 에섹스의 블랙 노틀리라는 지역에서 1627년에 태어난 존 레이는 마을의 대장장이의 아들이었습니다. blacksmith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장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t 16세에 he went to Cambridge University.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Where he studied widely and lectured on topics from Greek to mathematics before joining the priesthood in 1660. 자, 이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
갔는데요.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거기서 그는 정말 방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부터 수학을 이루기까지 광범위하게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는 1660년에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주의하도록 할게요. 이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에는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런데 이 in이 생략되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생략되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Before joining the priesthood에서 joi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쓰였다라는 것도 주의하실게요. 이 부분이 만약에 뭐 joined와 같은 경우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 형태로 쓰이게 되면 틀립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o recover from an illness in 1650, 1650년에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recover 하면 회복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반대말로 악화되다는 deteriorate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실게요. He had taken to nature walks and developed an interest in botany. 그는 자연 산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식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had taken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네요. 과거보다도 더 그 이전에 있던 대과거로부터 시작된 어떤 진행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경험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제 표현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develop이라는 동사는 envelop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envelop이라고 쓰게 되면 뒤덮다, 감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도 보실게요. Accompanied by his wealthy student and supporter Francis Willoughby. 자, 그의 부유한 학생이자 후원자인 프랜시스 윌럭비와 함께 Ray toured Britain and Europe in the 1660s. 레이는 1660년대에 영국과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Studying and collecting plants and animals. 그렇게 여행하면서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고 수집했습니다. 자, 여기 studying and collecting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 구문이죠. 이 부분이 일반 동사로 헷갈리게끔 studied 또는 collected와 같은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로 쓰였을 경우에 틀립니다. 이 부분 주의하실게요. He married Margaret Oakley in 1673 and after leaving Willoughby's household, lived quietly in Blacknoddy to the age of 77. 그는 1673년에 마가렛 오클리라는 분과 결혼을 했고요. 윌럭비의 가정을 떠난 이후에 조용하게 블랙 노틀리에서 77세에 이르도록 살았습니다. 자, 우리 앞에 문장에서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 일반 동사의 시제가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과거형 일반 동사 시제가 쓰이는 게 맞습니다. 여기 and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어져서 married와 함께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living과 같은 식으로 쓰이게 되면 틀립니다. 이것도 주의하실게요. He spent his later years studying samples in order to assemble plant and animal catalogs. 그는 식물과 동물을 모으기 위해서 샘플을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될 거 현재 분사 구문이 쓰였죠? 여기서는 spent라는 동사, 본동사가 쓰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부분은 분사 구문입니다. 구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ing 형태로 쓰여져야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tudied와 같은 형태로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로 쓰이면 틀리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He wrote more than 20 works on theology and its troubles as well as on plants and their form and function. 그는 신학과 여행, 식물과 그 형태의 기능에 관한 20편 이상의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theology라고 하게 되면 신학이란 뜻인데요. 우리 비슷하게 뭐뭐g로 끝나는 단어들 어렵죠. 특별히 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알아두면 나중에 비슷한 문단에서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아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친숙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ecology, 생태학, ethnology, 인류학, geology, 지질학, mythology, 신화입니다. as well as 라는 표현도 쓰인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밑에 paraphras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Ray was born in 1627 in Blacknoddy, Essex, England. His father was the village blacksmith. At 16, Isaac Newton went to Cambridge University where he studied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lectured on topics from Greek to mathematics before becoming a priest in 1660. In 1650, he developed an interest in botany after taking nature walks to recover from an illness. Ray toured Britain and Europe with his student and supporter Francis Willoughby in the 1660s collecting plants and animals.
He married Margaret Oakley in 1673 and after leaving Willoughby's household, he lived quietly in Black Naughty until he was 77 years old. He spent his later years studying samples and assembling plant and animal catalogs. He wrote more than 20 works on theology, his travels, plants, and their form and function. 네, 이렇게 해서 paraphrasing까지 마쳤고요. 다음 문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항 분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난이도는 C2로서 좀 있는 편이고요. 대의를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소재는 자기설명 데이터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설명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한때 많이 유행했었던 MBTI 테스트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Social Desirability Bias in Self-Report Data, 자기보고 데이터가 갖는 사회적인 바람직성, 편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요약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The social desirability bias is a tendency to give socially approved answers to questions about oneself which can distort self-report data.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보고 데이터, 자기 설명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자,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어휘가 좀 많아요. 하나씩 볼게요. verbal, 말의, 언어의, account, 계좌, 또 설명, 근거 이런 것들이 되고요. behavior, 행동, 태도, personality, 성격, 개성, variable, 변덕스러운, observe, 관찰하다, 준수하다, 진술하다, distortion, 왜곡, desirability, 바람직함, bias, 기울이다, 즉 편견을 뜻하고요. tendency, 경향, impression, 인상,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respondent, 응답자, charity, 자선단체, be the case, 사실이 그러하다,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어법 포인트 볼게요. often, 흔히, 자주, 보통이라는 빈도 부사입니다. 같은 뜻으로 frequently가 있죠. always의 경우에는 항상이라는 뜻으로서 좀 더 빈도수가 높은 의미를 갖고요. occasionally와 sometimes와 같은 경우는 때때로라는 뜻입니다. 자, 원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with self-report data made up of participants' verbal accounts of their behavior. 연구심리학자들은 종종 작업합니다. 자기보고 데이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보고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데이터는 스스로 만들 수 없죠.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서 과거 분사 구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making으로 쓰일 경우에 함정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often 같은 빈도부사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위에서 봤었죠?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시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the case. 이것은 사실입니다. 즉,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Whenever questionnaires, interviews, or personality inventories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이것은 설문지, 인터뷰 또는 성격 목록이 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variable이 변덕이 많은 으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변수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같이 암기해 두실게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Self-report methods can be quite useful. 자가 보고 방법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문장 볼게요.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그들은 어떤 사실을 활용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전 시간에 걸쳐서 관찰할 독특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활용합니다. However, 그러나 self-reports can be plagued by several kinds of distortion. 자기보고는 여러 종류의 왜곡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take advantage of 같은 경우에 take for granted라는 단어랑 구분지어서 볼게요. 이것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활용하다라는 뜻인데요. take for granted는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the fact 다음에 나오는 that을 주목합시다. 이 that은 동격의 that입니다. fact처럼 belief, idea와 같은 추상 명사와 함께 쓰이는 that은 동격의 that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접속사 that으로서 완전한 절이 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위치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어법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observe 같은 경우에는 conserve, 보호하다, serve,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단어랑 구분지어서 암기해 주시고요. 또 distortion은 왜곡이라는 뜻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distraction이라고 할 경우에 산만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구분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문장도 볼게요. One of the most problematic of these distortions is the social desirability bias. 이러한 왜곡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하나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입니다. 여기서 is가 중요합니다. 수일치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앞에 있는 distortions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one에 일치시킨다. 자, 이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성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위치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hich is a tendency. 어떤 경향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향이냐? To give socially approved answers to questions about oneself.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변을 제공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대수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도 보실게요. 앞에 컴마가 있어서 그렇죠? 컴마가 있으면 언제나 대수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경우에서는 안 되고요. 대체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6번째 문장.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work over time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이러한 편향의 영향을 받은 subject라고 하면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대상자는 특히 여기서는 지금 초과근무라고 잘못 썼는데 뭔가 노력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더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노력하게 되냐면요. 더 호의적인 인상을 주게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when subjects are asked about sensitive issues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work 수일치 어법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에 bias가 단수 명사라고 해서 단수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 subject가 실제 주어니까요. 그 뒤에는 그냥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 절이죠. 그리고 여기 when 관계부사 같은 경우 관계 대명사 위치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도 시험 포인트입니다. 주의하고 가시겠고요. 7번째 문장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Many survey respondents will report that they voted in an election or gave to a charity when in fac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y did not. 예를 들어 많은 설문 응답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또 실제로 기부하지 않았는데도 그랬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방향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respondent 하면 응답자라는 뜻인데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앞에 COR을 붙이면 core respondent라고 해서 기자, 특파원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함께 암기해 주실게요. 여기 that 같은 경우도 repor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대측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라는 거 어법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원문 분석 마쳤고요. paraphras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표현 밑줄 그으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Psychologists who study human behavior often use data that participants have given verbally about their own behavior. This is the case whenever questionnaires, interviews, or personality inventories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Self-report methods where people report on their own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s can be useful in research. They use the fact that people can observe themselves all the time to their advantage, even though self-reports can be inaccurate because of different kinds of distortion. The social desirability bias is a tendency for people to give answers that are socially approved when asked about themselves. This can lead to distorted information about what people actually think or do.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work over time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especially when subjects are asked about sensitive issues. Many survey respondents will falsely report that they have voted in an election or given to a charity when, in fac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y have not. 네, 이렇게 해서 paraphrasing까지 봤고요. 우리 다음 문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난이도 C2로서 어렵고요. 자, 대의를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소재 봅시다. 비관세 장벽이라고 간단하게 수정해 볼게요. 주제는 The negative effects of non-tariff trade measures on poor nations. 가난한 나라에게 있어서 비관세 장벽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요약 볼게요. Non-tariff trade measures such as quotas, subsidies, and restrictions on exports are increasingly prevalent. 할당제, 보조금,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의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And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exports from countri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어떤 특정 나라들에 있어서는 수출에 있어서 차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비관세 장벽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준수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 비교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관세 장벽이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휘 표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중요한 단어들이 많죠? 그래도 선생님이 밑줄 그은 건 무조건 암기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고요. decade, 10년,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economic, 경제의, challenge, 도전, 과제, trade, 교환하다, quote, quota, 목, 할당, 분담액, subsidy, 보조금, 장려금, restriction, 제재, 제한, prevalent, 널리 퍼진, 유행하는, 일반적인, enact, 법제하다, discriminatory, 차별적인, requirement, 요건, non-tariff, 비관세의, compete, 경쟁하다, domestic, 가정의, additional, 추가의, comply with, 따르다, 준수하다 라는 뜻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밑에 어법 표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른이라는 것의 의미 차이를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다른의 other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another과 the other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another은 또 다른 하나의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the other과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른, 그것과 다른, 즉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특징은 another 같은 경우는 단수명사랑 쓰이죠. other은 복수명사 또는 불가산 명사랑 쓰이고요. the other은 단수명사, 복수, 불가산 다 가능합니다. 체크해 두시고 우리 밑에 문단에서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서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은 우리 conform이라는 단어랑 comply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죠? 바로 그 뒤에 전치사가 다릅니다. comply는 with와 함께 오고 conform은 to와 함께 오죠. 이렇게 한번 어법 체크해 봤고요. 우리 이제 문단 보면서 원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s. 가난한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other economic challenges like trade barriers remain. Trade barriers, 무역 장벽과 같은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남아있다라는 remain이라는 동사는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이죠. 그래서 이 자체로 완전하고요. 그 뒤에 다른 어떤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duce라는 동사 볼게요. 반이어 expand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other과 the other, another의 의미 차이 봤죠? 여기서는 other이 쓰였습니다. 즉, 그냥 다른 일반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other이 쓰인 거고요. 이 자리를 the other나 another가 대체해서는 안 되겠죠. economic이라는 단어는 financial, 재계의, 금융의 꽉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Non-tariff trade measures such as quota, subsidies, and restrictions on exports. 자, 할당량과 보조금 그리고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은 조치는 are increasingly prevalent.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And may 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그리고 무역과 전혀 무관한 정책상의 이유로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quotas라는 단어는요. 할당량이란 뜻인데 비슷한 스펠링으로 quote라고 쓰게 되면 인용문이라는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restrictions, 제한이라는 단어는 o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는 것도 봐두시겠고요. increasingly라는 부사는요. progressively, 점점 더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prevalent 같은 경우도 prevailing, predominant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실게요. have to do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have nothing to do with면 무엇 무엇과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현재 분사가 쓰인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그들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On exports from countri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of non-tariff measures imposed by rich nations. 특정 나라들에게는요, 수출에 있어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that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이 들어갑니다. 바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입니다. 어떤 자원이냐면 non-tariff measures를 부과하는 좀 더
부유한 국가들이 부과하는 비관세 조치의 요건을 준수할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discriminatory라고 하면 차별하는 건데요. 반의어로 preferential이라고 하면 특혜의란 뜻입니다. 반의어 함께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comply 우리 아까 위에서 봤죠? comply 같은 경우 좀 쪼개서 보자면 come이 공동이라는 뜻이고 ply가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동체를 위해 굽혀 들어가는 거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준수해 주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로 conform to obey, follow, observe 있었고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지어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어휘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imposed 같은 경우 부과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라서 이렇게 과거 분사로 쓰였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imposing이 오면은 틀린 게 됩니다. 네 번째 문장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huge subsidies that rich nations give to their farmers make it very difficult f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to compete with them. 부유한 국가들이 그들의 농부에게 주는 막대한 보조금은 다른 세계의 농부들에게 그들과 경쟁하기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compete라는 단어는요, contend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줄 것은 여기 it to라고 해서 가 목적어, 진 목적어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볼게요. Another example would be domestic health or safety regulations, which though not specifically targeting imports, could impose significant costs on foreign manufacturers seeking to conform to the importer's market. 또 다른 예는 국내 specifically는 특정하게란 뜻이고요. superficially는 피상적으로라는 뜻이죠. 같이 기억해 두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요. 자, seeking 현재 분사구문 쓰인 거 볼게요. 이 나라들이 정말 준수하려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 seeking이 왔고요. conform to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 comply with랑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봤는데 또 하나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confirm이라는 단어가 있죠.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분지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볼게요. Industries in developing markets may have more difficulty absorbing these additional costs. 자,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흡수하는데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스스로 비용을 흡수하는 거죠.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현재 분사가 쓰였습니다. 주의하시면서 밑에 paraphrasing, 비슷하게 쓰인 어구들 같이 표시하고 또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but other economic challenges like trade barriers remain. Non-tariff trade measures such as quotas, subsidies, and restrictions on exports are increasingly prevalent and may 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These measure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rade flows and may be used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or to pursue other policy objectives. Non-tariff measures have a negative effect on exports from countries that cannot affor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imposed by richer nations. The subsidies that rich nations give to their farmers make it difficult f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to compete with them. Domestic regulations that are not specifically targeted at imports can still impose significant costs on foreign manufacturers seeking to sell their products in the importer's market. For exampl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can make it difficult and expensive for foreign manufacturers to meet the standards required to sell their products in the importing country. The cost of doing business is likely to increase for companies around the world as new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put in place. This is especially true in developing nations where industries may have a harder time adapting to the new costs. 네, 이렇게 해서 paraphrasing까지 봤고요. 다음 문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8번부터 30번까지의 내신 대비 분석을 마쳐 봤고요. 다음 강에서 31번부터 40번을 이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